현재 시간은 2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30여 개밖에 안 돼요. 이런 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시장의 급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대응이 어렵고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포인트 종목 이정민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기운이 빠진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사님이 저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가지 종목을 한번 저희가 사전에 추려봤고요. 첫 번째 시장의 인사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스피어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사실 검색을 해봤을 때 리포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나마 최근이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였는데 그래도 메리츠증권은 이 스피어에 대한 매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 X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스페이스X와 연계된 기업들에도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어쨌든 장기 공급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 높이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 들어보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그래도 5천억이 넘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 관련된 사업을 회사 측에서 꾸준하게 해왔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니켈, 그다음에 초합금 등 이제 특수 합금을 이제 테슬라가 아니죠. 스페이스X에 공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일 것 같고요. 이 규모가 자그마치 1조 3,893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적으로 어쨌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특수합금 시세와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수요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사측에서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지금 현재 매출이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납품 규모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피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448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8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조단위에 어떻게 보면 공급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점상한가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주 법인이 현재 오하이오주에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우주 항공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사천 같은 거죠. 경남 사천에 관련된 이제 우주 항공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클러스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하이오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사에서 밝히기로는 달로 가는 길은 오하이오를 지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카로 떠오르는 곳인데 관련되어서 동사가 이제 그 미주 법인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한 빛이 지금 현재 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가 그 미국은 6월부터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죠. 근데 이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니켈의 함량이 50%를 넘으면 아예 그 관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무관세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동사가 납품할 것으로 알려진 특수합금 같은 경우에는요 니켈 비중이 53%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의 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기술이 인정받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페이스X의 경우에는 외부 벤더사와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그쵸. 해요.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이 소식에 스피어 주주분들 그리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바로 수익권에 들어가셨을 테고요. 그와 함께 뭐 다른 방산주들, 우주항공주들도 또 상한가를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어떻게 보면 테마성 성격의 뉴스가 어느 정도는 되죠.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이제 지수가 이런 식으로 불안할수록 오히려 시장에서는 확실한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머니 무브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모양새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주가 지수가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4%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강하게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확실한 것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앞전에 앵커께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여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자금들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뿐만 아니라 뭐 HVM이나 LK 삼양, 그다음에 루미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그 금요일에 시황
상황이었다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5장의 전략을 세워보자면 일단 스피어 주주분들은 오늘 파는 날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대량의 뉴스가 나와줬고 아마 다음 거래일에도 또 한 번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스피어가 상한가 가면서 지금 다른 HVM도 상한가 갔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상한가 행렬에 동참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스피어와 그 외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래도 단기간 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갭상승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나리오 상으로요. 그리고 오늘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왔다라면은 이제 그 주가 지수와 관련되어서요. 그렇다라면은 당연히 최근에 신용 잔고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140% 이하의 이제 그 잔고들이 분명 나올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은 반대 매매를 당하기 전에 회피성 물량이 월요일 날 오후 같은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라면은 주가 지수 또한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그 일정하게 뉴스가 있었던 호재성 뉴스가 있었던 테마 쪽으로 자금들이 더욱더 쏠리는 현상이 저는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월요일에도 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성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불안할수록 이렇게 확실한 테마의 수급이 쏠려서요. 오늘 시장에서 의외로 이 방산에서 우주항공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스피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종목들 투자 대응 전략 세워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인사이트 알아볼 종목입니다. 되게 많죠. 네. 저희가 롯데지주, 두산, KB, HD현대 다시 말해서 지주사주를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공개가 되고 나서 오늘 뭐 이들 종목의 하락은 불보듯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 시청자분들 지금 채팅방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세제 개편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죠, 지금 많아요. 현재요. 네, 지난해만큼 다시 한번 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바라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거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요. 이제 그건 일단락이 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꿈꿨던 부분들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였죠.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가 아니라 아예 따로 좀 분리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원래 이제 그 정부 측에서 계속 내놓던 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여당 측에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풀어줬던 규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다시 원복하는 지금 결정들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들이 생겼다라고 이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절세 목적으로 지주사의 배당 투자를 이제 노리고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매력도가 감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론성으로 이제 그 빌미를 줄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다시 하향하는 것도 지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50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10억 원으로 원복을 시키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하반기가 되면요. 구조적으로 하락이 항상 나오던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년 전에 처음 매경에 나왔을 때도요. 그 당시에는 12월 초나 11월 말쯤이면 항상 이런 물량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투자자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면 될수록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텀이 빨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는 11월, 언제부터는 9월부터 이런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안이 실제로 12월 달에 통과가 된다라면은 이제 여름만 되면은 이제 미리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볼륨을 10억 이하로 줄이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해서 정부에서 얻는 세금보다는요. 네. 제가 봤을 때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얻는 거래세가 저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부분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세제 개편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정부 측도 그렇고 여당 측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듯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말 한마디 못하면서 주식 시장에는 이렇게 강공을 계속하는 이유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큰 자금들이 들어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주식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을 증시를 끌어올린 다음에 그 이후에 세부적인 것들을 수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안 그래도 K증시가 레벨업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여러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한국의 비중을 늘리자라고 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너무 빨리 칼을 꺼내든 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주사주들의 매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의견 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다시 수정이 좀 돼서요. 네. 그럼 지주사주 지금 오늘은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빠르게 팔고 나중에 나오는 결과치 보고 나서 대응할까요? 저는 일단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주사에 투자를 하신 분들, 금융지주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내가 1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리스크 모멘텀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볼륨을 좀 어느 정도는 줄여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나는 진짜로 은퇴까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배당 소득으로 이제 노후 자금을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접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노이즈성 이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지금 어쨌든지 정부 측에서 이제 정해놓은 방향은 일단은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어쨌든지 조금 더 무게추를 두고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2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발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을 한다라면은 지난해처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좋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진성준 의원 굉장히 미워하시는 개인 투자자분 많죠. 네, 이분이 지금 현재 정책위원장이시죠. 민주당에서요. 네, 바로 내일이죠. 8월 2일이면요.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도 호재성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2일에 임기가 종료된다라는 마지막 코멘트를 덧붙여주셨습니다. 지주사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들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종목 보시죠. 오늘 갑자기 이 종목 하한가 가서 놀라셨을 겁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보니까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을 종료한다고 해요. 최근에 우리 미용 의료계 기주들의 주가 보셨죠? 그들이 상승했던 배경에는 국내에서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수출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K-미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관광객 대부분들이 또 의료 관광을 하러 오는데 이것도 또 세대에 안 맞는 그런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굳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무르익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해요. 네. 여전히 조금 저도 불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환급 시장에서는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대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재성 뉴스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과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그런 뉴스이다 보니 오늘같이 이렇게 하한가에 바로 직행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그 성형 미용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전후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정책 불확실성이 어쨌든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이제 그 지주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악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볼륨은 좀 줄여놓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한가에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거래일에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비중은 덜어내는 게 좋다라는 전략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정책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노이즈성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분명히 줄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방한을 해서 진료를 받는 과목의 56.6%가 피부과고요. 그 다음에 11.4%가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은 최근에 미용의료기기로 올랐던 파마 리서치라던가
라던가 휴젤이라던가 비올, 물론 국내 시장에만 국한된 건 아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 종목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에 어쨌든 여행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힙한 나라라는 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힙한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렇다면은 K-미용 온 김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싸죠. 근데 결과물은 또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힙한 나라로 여행을 오는 데 있어서 미용은 어떻게 보면 덤 같은 개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한국 이제 그 여행객들 같은 경우 일본으로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좀 드린다면은 내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이치란 라멘을 먹을 겁니다. 근데 이치란 라멘 가격이 10,000원 하다가 11,000원 했다고 우리가 안 사 먹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 먹겠죠. 여행 간 김에요. 그렇기 때문에 K-미용도 비슷하게 아마 관광객들은 생각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받고 있는 환급 자체의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악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포인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알테오젠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알테오젠만의 악재는 없었어요. 그런데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지난번에 50만 원 뚫어낸 다음부터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선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8월에 하반기 바이오 시대를 기다린 분들에게는 너무나 야속하리만큼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위축이 됐고 여기에 미국에서의 그 약가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요. 굉장히 시총도 크죠. 특히나 바이오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6월 중순부터 저점 대비해가지고는요 4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지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당연히 대형주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투매성 물량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0% 동안 오르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줬 던 이유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ADC 이슈 부각으로 인해서 항상 급등을 했었는데 여전히 계약 발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물량들도 분명 나오고 있다라고 좀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세제 개편 이슈와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표 종목인 알테오젠이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강한 매도세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바이오 섹터 지금 피로감이 큽니다. 하반기 바이오의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럼 현 구간에서 약간 그 시기는 좀 늦춰질지언정 올 거다라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알테오젠에 또 50만 원을 돌파했다가 가격적인 부담도 안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정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반기에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머크, 로슈, 그 다음에 사노피 등 그 기술 이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가 또 어쨌든 시장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도 후속 발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당연히 호재성 뉴스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되어 가지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혜국 조항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도 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께서 2주 뒤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일정이 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대감을 일단은 우리가 좀 가지고 있자라고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저는 매력적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21선을 강하게 이제 밑으로 돌파하는 투매성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0만 원 이하에서부터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매를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원부터 매력적인 구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 40만 원까지 안 왔으면 하시겠지만 그렇죠. 온다면 그래도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또 발판
파는 삶일 것이다. 기다려보자. 지금 팔 때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4개 포인트 종목 다뤄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이정민 이사가 선택한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금융지주사죠. 네, KB금융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탑픽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성, 그다음에 배당까지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도통 빠지지 않아서 상반기 때 매수하고 싶어도 아마 못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KB금융도 그 중에 굉장히 대표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근데 드디어 61선을 이제 터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부터 121선까지 열어놓고 빠질 때마다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도달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같은 경우는 KB금융을 이제 탑픽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탑픽 지주사고요. 아무 지주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KB금융으로 선택해 드렸습니다. 이정민 이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